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자유헌정포럼 대표님, 그리고 참석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정빈 교수님이 대선 정국과 관련해서 대안의 필요성 등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그 관심은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기대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른바 그 브레이크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무슨 그 생뚱맞은 교육감 위원 제도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 이른바 지방자치교육의 병폐는 지금 극에 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교육의 불실화, 사교육 병폐의 확산, 그리고 이 교원단체들의 정치화로 인한 그 폐단, 이게 지금 극에 달한 상태 아닙니까? 최근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국세의 20.67%로 되어 있는데, 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 지방교국세도 19.24%입니다. 그 두 개 합하면 40%입니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교부금 내지 교부세는 지방세로 전환이 돼서 지방에 대해 배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추세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육 수요에 관계없이 내국세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배분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누적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것 때문에 현재 노무현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헌정질서 파괴라든지 법치 시스템의 파괴와 같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 아닙니까?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백년 대계를 흐트리는 지방 자치교육 이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의 헌정질서와 법치체계 파괴와 같은 수준에서 이거 반드시 정상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필요성과 허급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부인을 못할 겁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그 관심사, 시국 동향, 대선 전국 이런 것 때문에 파묻혀 가지고 이 잘못된 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 장래를 위해서 매우 위험한 상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 현재의 교육감 운영 실태에 대한 사례를 한 5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자치교육이 헌법에 위반되고 관련 법률도 상충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이걸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부터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안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면은 휴지 쪽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시행된 이 제도가 지금 벌써 4년, 이 지난 지금까지 버젓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중에 바로 첫째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감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저촉되느냐? 지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교육자치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그 권한과 지위와 책임을 교육감에게도 동시에 부여하는 그런 법률이 바로 이 교육자치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3조는 2008년도 2월 29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노무현 정권이 이제 끝나고 MB 정권이
인수인계 받는 그 애매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국회가 무책임하게 바로 교육자치법 제3조를 신설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나라 자치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도와 시군구 두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시도는 이게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이 시도의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한테 똑같이 부여한 겁니다. 다만 그 내용은 광역자치단체 사무 중에서 교육과 학위에 관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 두 개의 사무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똑같은 책임과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정권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법이 위임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위헌이냐 하는 겁니다. 헌법 제 이 유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118조 1항에 보면은 헌법 118조 1항입니다. 뒤에요 자료가 배분되어 있는데 그걸 참고해 보십시오. 자치단체가 되려면은 그 자치단체 내에 의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장이 있어야 되고, 그 소속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3대 요소가 갖추어져야 그게 온전한 자치단체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감 교육자치단체죠. 교육자치단체의 교육감은 있지만은, 장은 있지만은 의회가 없습니다. 교육자치의회가 없다 이겁니다.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시도의회의 하나의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버젓이 지금 운용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다. 이거는 이 헌법 118조 1항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법률에 저촉되는 이 내용들을 유인문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한 6개 법률에 저촉이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시도와 시군구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자치단체라는 건 입에 교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의 근거는 뭐냐면은 헌법 제110조 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이 위임한 그 권한대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했기 때문에 교육자치단체가 성립하려면은 지방자치법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영될 수도 없는 거지만은 법만 따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교육과 말하면 이제 교육기관, 교육자치기관은 자치단체 내, 그러니까 시도 내에 설치되는 별도의 기관 내지 집행기관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법을 보더라도 교육자치법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다른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육자치법 제3조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게 다른 법률에 저촉되게 지방자치단체, 시도라고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전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독점적으로, 배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 법률은 위헌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라고 하는 교육자치단체의 이 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또 지위를 부여한 법적 근거가 되지만은 이 법 자체가 위헌이요 다른 법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위법한 이 법률이 어것이 교육감을 설치 운용하도록 맞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라면은 이런 제도가 어떻게 버젓이 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국회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3년 동안 이대로 되고 있다.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점을 한번 분명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결과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교육감 제도는 시도지사의 합법적인 사무 처리 권한을 침해한 제도다. 시도지사는 권한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기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이제서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원칙에 배치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몸통이 하나인데 팔다리 오장육부가 있고 눈고 키가 있는데 이걸 두 개로 쫙 잘라가지고 한 몸통을 말이죠. 두 개의 몸통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밑에 제가 들어놨는데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 뒤에 마지막 참고 자료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제 5항입니다. 예, 5항에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이거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보면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쪼개가지고 또 사무를 쪼개가지고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든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산하기관 내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 미국의 경우에만 조금 성질이 다른데 미국도 50개 주 중에서 주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23개 주, 주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이 15개 주, 직선이 12개 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그 부서가 주 3하에 있습니다. 관할 하에 있어요. 주지사의 조정 통제 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비행적인 제도가 우리는 버젓이 위헌 탈법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알만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전혀 이게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것 때문에 기관 간의 마찰 갈등은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두 개가 똑같은 지위로 병립하고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통제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과 학예라는 이 사무는 다른 도로교통이나 건설, 건축이나 기타 이 지역경제 또 상하수도와 같은 환경, 위생, 복지까지 전부 연계된 사무입니다. 교육과 학예는 학교 지으려고 그러면은 학교 건물을 안 짓고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전에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진입도로 만들어줘야죠. 상하수도 들어가야죠. 쓰레기 치워야죠. 이런 모든 지방 사무가 교육 학예와 똑같이 연계되어 있는 자치 사무 안에 포함되는 그런 이 행정 업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딱 쪼개놓으니 마찰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관계를 연계시키거나 협력할 수 있는 조정 체계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전입금, 세출 예산 편성, 그리고 무상급식 지급 등등 여기 예산에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충돌입니다. 이런 마찰과 이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고 있는 제도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고 특히 이제 예산 낭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재정교부금 이 부분은 돈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학생 수는 21% 줄었어요. 교육재정교부금은 42% 늘어났습니다.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PC 타블렛 사준다, 무슨 입학 축하금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낭비를 하면서 낭비할 때를 찾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봉급도 못 주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수요가 지방 행정의 수요가 재정 수요가 계속 올라가는데 교부금은 19. 지금 24%거든요. 현재 지방 교부세 비율이 재정 교부금은 20.67%예요. 조금 1% 높아요 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불균형이 계속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절히 필요한 수요대로 또 새로운 수요대로 조정 배분할 수 있는 조정 기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교육
재정 수요는 평생교육 이거 정말 앞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또 중복으로 돼 있어요. 일반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시도도 할 수 있고 교육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따른 낭비와 거기에 따른 마찰 이것도 정말 묵과 못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기능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교육감 직선제 문제, 교분단체 정치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역기능 피해는 뭐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교조 그 피해 다 아시죠? 그다음에 무관심 선거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제가 쭉 참 체크를 해보니까 시도지사 선거 때 투표율하고 당선자의 득표율하고 교육감 당선 득표율하고는 이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명 깜깜이 선거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이게 묻지마 선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선거 비리도 오히려 교육감 쪽이 더 심합니다. 지난 2009년 이후에 서울시 교육감이 4분이 바뀐 적이 있죠.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복직 특혜 이것 때문에 지금 기소돼 있죠. 그게 말하자면 사실은 교육감을 따로 떼내가 직선제 실시할 때의 원래 목적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무공천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전부 자편향되어 버렸습니다. 교육감이 17명 중에서 2.5명만 보수우파입니다. 그게 보수우파 2명, 중도 하나. 그 나머지 17명 중에 2.5명 빼고 나면 14.5명은 전부 좌파입니다. 이 심각한 좌편향 이 실태도 우리나라 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한 암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까 말한 헌법과 법률에 맞도록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감 제도가 설치돼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교육감하고 시도지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해야 된다. 이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합해버리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죠. 또 반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유연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헌법대로 하자 이거죠. 교육감 있으면 교육자치의회도 만들어라. 지금 시도의회에 상임위원회 구실하는 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교육감 옆에 존재하는 의회로 만들어라. 그렇죠. 교육위원회를 다시 떼내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시도에 복속시켜 놓으니까 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위원인 지방자치인이 이걸 교육위원회를 떼내가지고 시도의회에서 떼내가지고 교육자치의회로 만들어라.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이래 되면 현재의 여러 가지 병폐가 그대로 고착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의 원칙과 본질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시도라고 하는 하나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이 수많은 그 사무들을 동시에 시도지사가 통할해서 집행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학예 교육은 다른 지방자치 사무와 전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따로 처리했을 때의 부작용은 아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조정 통제 기능이 전혀 작동을 안 하니 이거 마찰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예산 집행서부터 건물 하나 짓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견제 기능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견제 기능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가 사무로 갖고 가라 이 말입니다. 국가 사무로 가져가 버리면은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니 더 이상 시비거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은 지금 모든 이 기능이
자치산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장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화된 그 틀 안에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국가 사무로 환원시켜 버리면은 중요한 지방자치 사무 기능이 완전히 그 한 큰 부분이 완전히 국가로 환수돼 버리는 자치 기능이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 주민의 손해다.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은 세계 각국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어긋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요새 한참 논의되고 있는 또 각 당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도지사, 시도지사하고 뭐 교육관과의 그 러닝메이트 제도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의 자치단체 안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 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러닝메이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보수 중도 뭐 단일화 한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기 위해서 교육자치법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현재 당장 해야 될 당면 과제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국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시도지사가 헌법 소원하면 됩니다. 헌법 소원을 해서 위원으로 판결나도 해서 뜯어고치게 하거나 안 그러면 국회가 당장 지방 그 교육자치법 제3조를 삭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문제 제기해도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직무유기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 뒤에 참고 자료에 보면은 3번이 있습니다. 3번 참고 자료 3번에 보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12조 2항으로 되어 있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특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적 이 저촉사항, 위헌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조항을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 완전 휴지가 되어버렸어요. 이행을 안 하니까. 이 특별법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국회가 하든 뭐 헌재가 하든 시도지사가 소원을 하든 이런 내용들은 빨리 시정이 돼야 그래도 위헌인 상태에서 이 교육감제도가 버젓이 시행되는 이런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부속 자료 첨부 자료 뒤에 보면은 현행 교육감 제도의 합헌 주장 검토한 이 항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그 여기 무슨 반론이 나와 있냐 하면은 이 위헌 상태에서 또 탈법적인 이런 제도 고치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없다고 그래서 그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헌법 제31조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이 헌법 제31조 사항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헌법 제118조 1항에 위배되는 교육감 제도라 하더라도 교육의 아까 말한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제31조 사항에 적합하기 때문에 118조 1항 위반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이 법적 효력을 능가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이 말은 왜 말이 안 되냐 하는 게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교육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은 다른 외부 기관이나 교육 행정기관으로부터 학교와 교사가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지, 교육감이나 교육행정기관의 권익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헌재 판결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이 안 된다.
그럼 이런 논리라면은 지금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데 뭐 대학 관장을 위한 교육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반론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현행제도는 위헌이요, 탈법이요, 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은 현재보다는 더 훨씬 더 보장될 수 있다. 현재 하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더 낫다 이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교육감 제도가 운영된 이후에 교원단체의 정치화로 인한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당장 이 고쳐야 되는데 이 고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갖고 있는 건 국회고 또 시도지사고 그런데 두 당사자 손도 끄떡 안 하고 앉아가지고 전부 휴지 처리를 해버리니 지금과 같은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막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교육감 제도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법치와 헌정질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의와 공정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행태를 사실은 국회가 보이고 있어요.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거 끝으로 강조 말씀드리면서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